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이 일단은 멈췄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네. 위헌 시비가 있죠. 돌아왔어요.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예.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이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거. 글쎄 박 의원님, 저 내란 전단 재판부 법사위하고 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멈춰섰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보도되기로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네. 상당한 이견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했던 의원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위헌 논란이 없다.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면서 한 거지 이게 무슨 법사위가 독재한 네.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미뤘습니다. 저는 잘 미뤘다고 보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추진할 동력이 생길까?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로펌에 의뢰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추진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일단 한풀 꺾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심이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 2월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1심까지를 포함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로 가져가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고,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전담 재판부로 이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2심 재판부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걸 국회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개입해서 뭐 법무부 추천 내지는 헌법재판소 추천 이런 위헌 소지가 큰 추천 방식은 배제하고 아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뭐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돼서 네.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 행위는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통해서 극복되는 게 맞고요. 예. 그걸 저는 헌법재판소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힘을 믿고 또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가야지. 이걸 자꾸 이제 그 지지층 내에서나 아니면 일부에 그런 강경한 여론이 생긴다 그래서 예. 자꾸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이제 그런 어떤 입법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게 이제 입헌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어제 정책의총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까? 간곡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건넙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는 둬야 한다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위헌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좋아할까? 예. 결국은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만 좋아할 일 아니겠느냐라는 걱정들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재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이제 재판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위험을 없애려면 똑같이 헌법재판소 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전선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헌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완전히 예, 해소한 완전히 다음에? 해소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현재 1심도 예. 그 현재 법사위에서의 대한 안은 뭐냐면 직위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이유가 출발 이유가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켜 준 거, 예. 그로부터 출발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재판부가 형성되고 구성되고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스스로 그쪽으로 이관을 할 때는 1심도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 플러스 또 추천 뭐 위원들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예.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추진하자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예. 우선은 로펌을 통해서 위헌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내란 재판부를 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잠시 모색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서 들으셨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위헌 소지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솔직히 그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이건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제동을 걸었을 거예요. 예. 누가 이걸 주동하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다 알아요.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이 강성파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추진하는 건 위헌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못한 거죠. 아니 위헌성이 있으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면 아니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예. 그건 위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법률인 거예요. 법률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과 여권 내에서는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갔을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도 생길 거니까 지금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전체 분위기는 이걸 밀어붙이려는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네. 아니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청 해체해 버렸죠. 그리고 판사들 마음에 안 들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101조가 뭐예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예요. 이 사법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누구 판사가 어느 판사가 어느 재판을 맡는가를 무작위의 배당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 재판이라는 걸 이걸 하는데 어떤 판사가 맡는다는 거 지정해 가지고 판사를 맡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위헌이죠. 네.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의 대표가 그냥 판사 임명해 가지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법 독립 그리고 상권 분립을 지켜내느냐 안 내느냐 민주당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이게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잠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 전체 법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의안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현재 내란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라는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결론이었었고 예. 이안은 나름 중립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요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7대 50인가로 이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7명 법관회의에서 27명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법관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 또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든 분야가 다 찢어져 있어요. 27대 50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숫자가 한 배 이상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일반 재판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 불법 비상계엄을 동의하는 생각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해요. 예, 지금 예.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도 그 구속 기간을 일루 결정했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결정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또다시 어떤 꼼수를 통해서 만약에 선고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고민 속에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기엔 저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란인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한데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결을 안 할까를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를 씌울 수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는 그 판사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내란이라 그러고 내란 우르머리라 그러고 또 예.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해산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기현 재판부에 맡겨놓으면은 합리적이고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마치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혀서까지 내란죄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독재예요. 예. 저는 그 생각으로부터 민주당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친명, 반청 이런 대결 구도가 또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론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헌 당규의 미비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 당원들과 좀 넓게 깊게 좀 상의하는 과정들이 좀 짧고 이를 의욕적으로 밀고 가는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찬찬하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수기하는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명청 구도, 명청 대결, 이게 프레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좀 더 뻔뻔해지고 더 준동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기에 명청 프레임? 우리 당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런 기운도 없습니다. 글쎄요, 당에서는 이제 친명이냐 친청이냐 해가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바로미터로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어떤 인사가 친명 인사가 가느냐 친청 인사가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중간 선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 출마자들이 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왔거나 이번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뭐 의원들이나 혹은 원외위원장들이 이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하나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구도예요. 뭐 그 친청, 친명 예, 이런 구도가 대통령한테도 유리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죠. 대통령이랑 각 세우는 게 뭐가 유리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도 아니고 임기 아주 초반기고 힘이 제일 셀 때인데. 예. 그러나 이제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뭐 한계면 한계고 내지는 허점이면 허점이고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기가 1년짜리 당대표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1인 1표제 같은 경우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속도, 시점,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주로 이제 뭐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하고 그걸 당심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급히 가다가 이번에 제동이 세게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 진짜 1월 달 그 재보궐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내지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최고위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뭐 이 최고위원회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